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매 순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 민족의 놀라운 저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연구개발진들도 대단하지만 역시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의 발전은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오로지 F-15C 전투기와 이에 탑재된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리전 IRST-4의 조합,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만으로 가상 적기인 QF-16을 장거리에서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해 격추시키는데 성공했는데요. 얼핏 보면 그냥 매번 하던 실험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사일이 적을 쫓는 과정에서 레이더 대신 전술 데이터 링크의 정보를 이용했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4세대 전투기인 F-15C로 최강의 5세대 스텔스기들인 F-35, F-22A 랩터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심지어 격추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4.5세대 전투기인 우리의 KF-21 보람매로 F-22나 F-35를 찾아내 격추할 방법이 생겼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4.5세대 전투기들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탐지하는 것조차 어렵고 IRST를 사용한다 해도 대략적인 방향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거리 측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군의 F-15C 그리고 우리의 KF-21이 F-35를 격추시킬 방법을 찾아낸다면 훗날 진짜로 대륙의 젠-22나 FC-31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한다 해도 격추시킬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실제 가능한 전술이다. 레이더 유도 대신 IRST 장비만으로 QF-16을 격추한 미 공군. 미 공군의 F-15C는 1974년 정식 생산된 F-15AB의 개량형으로 지상 타격보다는 공중전을 위해 설계된 오래된 4세대 공중 우세 전투기입니다. 제공권 확보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투기로 한때 F-22A처럼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로 불렸지만 지금은 오래된 전투기로 최신의 전투기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F-15CD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전반적인 상황 인식 능력을 대폭 올렸고 리전이라 명명된 IRST-4를 탑재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자전 능력과 함께 전술 데이터 링크 기능 또한 부여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이번 격추 시험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항공 전문 매체인 플라이트 글로벌과 에어레커그니션.com 등은 8월 11일 미 공군이 지난 5일 플로리다주 이글린 공군 기지에서 적외선 탐색 조작 장치인 리전 IRST-4를 탑재한 F-15C를 이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으로 표적기인 QF-16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QF-16 표적기는 로키드 마틴이 보잉에게서 도입해 이를 원격 조종 무인기로 개조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미 공군은 이번 시험에서 2대 F-15C가 가진 리전 IRST-4로 적기를 찾아내고 이 정보를 전술 데이터 링크로 AIM-120 암람 미사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리전 IRST-4를 사용한 격추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미 공군은 F-15C에 리전 IRST-4를 탑재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를 발사해 적기를 격추하는 시험을 진행한 바 있지만 적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을 사용한 격추는 그다지 이목을 끄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F-15C가 일반적으로 IRST-4를 사용하기 어려운 먼 거리에서 레이더조차 쓰지 않고 AIM-120 암람을 사용해 QF-16을 격추시켰는지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레이더로 유도되는 암람 미사일은 목표의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미리 알아야 발사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추적해 비행 경로를 데이터 링크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중장거리 BVR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레이더를 통한 사전 표적 확인 및 추적 없이는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리전 IRST-4는 상대 방향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만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기에 적의 레이더 경보 장치인 RWR에 미리 탐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기가 레이더를 통해서 찾을 수 없는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시각 정보를 활용해서 적을 찾는 IRST는 이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30 계열 기체는 IRST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90km 밖에서 찾아낼 수 있었으며 유로파이터 타이푼 또한 5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서 F-22A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IRST로 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어도 정확한 거리 측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0km의 거리에서 적 스텔스기를 발견한다 해도 레이저 거리 측정
측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보다 짧은 거리에서 교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IRST를 이용한 적기 방향 및 거리 측정 기술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는 등 관련된 연구를 꽤 많이 진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사용 중인 IRST는 자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탑재된 외장형 리전 포드이기에 같은 포드를 장착한 기체 두세 대가 함께 작전하면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낸 두 대의 리전 IRST 포드들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과의 거리를 일종의 삼각 측량 기법으로 추측해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미 공군은 바로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 성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IRST 교전 능력과 에이사 레이더의 능력을 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전 IRST 포드 두 대의 삼각 측량법으로 적기의 고도와 방위각을 파악하면 에이사 레이더가 출력을 그 방향으로 집중 조사해 스텔스기를 탐지해내는 방법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고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 공군의 시험에서도 리전 IRST 포드를 장비한 F-15C 두 대와 함께 AN/APG-63 버전 3 에이사 레이더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격추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유럽과 달리 미국은 오랫동안 IRST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F-14 톰캣의 IRST 포드를 탑재하는 등 실제 IRST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시킨 것은 미국이 먼저였고, 미 공군은 10여 년간 F-16에 외장 포드형 IRST 포드를 장착해 비밀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AIM-120 암람을 발사할 차례죠. 적기인 QF-16을 찾아낸 F-15C는 레이더가 아닌 전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IRST와 에이사 레이더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AIM-120 암람 미사일에 전송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암람 미사일은 적기인 QF-16을 격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아군의 4.5세대 전투기로도 적의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 IRST의 삼각 측량과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다른 전자전 장비라든가 항전 장비들의 적절한 조합을 활용하면 적기가 스텔스기라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전술은 적기가 강력한 고강도 ECM 전자전 공격을 가해올 때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데요. 전자전 공격을 통해 F-15C에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은 쉬워도 전술 데이터 링크까지 교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데이비스 85 시험평가단 공대공 무기 전술 단장 또한 이 같은 방법은 적의 주파수 재민 공격이나 표적의 저피탐 설계에도 대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게 된 이유, 중요한 점은 이 같은 능력을 우리 한국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 시스템에서는 KF-21 보라매 항전 장비 중 하나로 레오나르도사의 IRST 포드를 도입해 국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사의 파이럿 IRST는 F-22A를 탐지하기도 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스웨덴의 그리펜 EF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될 IRST는 8마이크로미터에서 12마이크로미터 대역을 탐지하는 QWIP 방식의 적외선 검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기상 조건만 나쁘지 않다면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총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껏 무장을 실험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21을 가지고 있고, 레오나르도사의 IRST를 국산화할 기술력 또한 가지고 있어도 실전에서 이를 활용해 적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실험과 정보가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다면 우리의 KF-21 또한 2대 이상이 작전할 경우 F-20이나 F-35, 젠-20, FC-31, 수호-57 같은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F-21을 4.5세대기 수준에서 놔두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IRST 장비를 활용해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뿐이지 더 요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텔스기라 해도 시각 장비인 IRST에는 보이지만 적기의 방향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넓은 공간을 빨대 크기만한 망원경으로 일일이 다 훑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애초에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가동되는 VHF나 UHF 밴드 같은 장파장 레이더의 도움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빨리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IRST의 삼각 측량법으로 상대 스텔스기를 탐지하려면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1대1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IRST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스텔스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5세대 전투기들이 IRST로 카운터 스텔스 전략을 펼친다 해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쪽이 더 요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실전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 공군의 이 같은 전술은 새로 나올 5세대 마이너스급 전투기라든가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펼칠 스텔스 무인기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 공군도 이제는 무기체계 성능 이외에 가성비라는 것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기체계 능력만 믿고 전술을 등한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개발하면서 KF-21 또한 5세대 블록3로 확실한 개량을 이루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